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신동 남중동의 지역구인 박종대 의원입니다. 요즘 코로나와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익산세무서 이전에 따른 인구 유출로 주변 상권 붕괴와 남중동 원도시무 슬럼화에 따른 발전 방향, 두 번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내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해 자동문 설치권, 중소상인들의 업소 이용객들을 위해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으로 안심콜만 누르면 보호되는 지원 사업, 세 번째로 익산 여수호텔이 10년의 세월 속에 위험이 심각 외부 도색 문제와 내부 구조 변경으로 코로나 시대에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 이용하는 방법, 네 번째로 석제품 홍보관 운영 및 돌조각상 활용 방안에서 홍보관 방문객 유치를 위해 흩어져 있는 조각상들을 석제품 홍보관에 설치하여 석재 조각품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 관람객을 유인하는 문제, 금마 한옥 조성에 따른 많은 한옥들이 분산되어 한옥으로 효과는 희미하므로 한옥을 집단화해서 시너지 효과와 관광산업에 제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등 여러 분야의 시장님께 질의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이와 관련된 우리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보고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과 함께 시민이 원하는 도시를 만드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항상 팔로 뛰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과 남동종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행정으로 민선 7기 청렴도 시단위 전국 최등급의 성과를 거둔 정원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축하를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GDP가 4.0% 성장하고 내년에는 3.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경제 상황이 이두 코로나의 전환과 더불어 어느 정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간 소비자 물가가 2001년에는 2.3%, 2002년에는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국내 경기 회복은 반가운 일이지만 소비자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우리 시민들의 가게에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더군다나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으로 활력을 찾아가던 경제 여건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위축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은 이와 관련된 우리 시정의 문제점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보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삶이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익산 세무서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남중동에 자리하고 있는 익산세무서를 영동동 익산세관을 통합하여 이전하는 익산통합청사 신축 사업이 2018년에 시작해서 2022년 내년 8월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총 사업비 220억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완료되어 내년 하반기에 익산세무서가 이전하게 되면 인근 상권의 붕괴는 물론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붕괴될 거라는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난 2018년 5월 세무서 이전 계획이 단 한 번의 주민 설명이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되었을 때 본의원은 1인 시위와 삭발투쟁까지 하였고 남중동 주민들과 인근 동지역 주민 역시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대책위를 구성하여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열렸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수홍 국회의원이 익산세무서 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과 주민 갈등 해소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이판식 청장은 주민들과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익산세무서장과 대책위원들이 면담을 가졌으나 구청사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변만 내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함께 고민해야 하고 익산시도 국책사업이라는 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중동 인구는 2007년에 16,000명 남짓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인구는 11,000명에 그쳐 지난 10년간 30%가 넘게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 시 인구가 33만에서 28만으로 15% 감소한 것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남중동 일원이 쇠퇴되고 상황에서 세무조마저 이전하게 된다면 세무서 직원 100여 명을 비롯한 50여 개 세무사 사무실 관계자, 200여 명의 주민 상가, 600여 명의 직원, 1000여 명의 인구 유출로 이어져 주변 상권 붕괴와 더불어 남중동 원도심의 슬림화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가 중앙동 일대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 번 꺼진 불빛을 다시 살리기가 어려운 것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남중동 차례인가 봅니다. 지금 이대로 아무런 대책 없이 세무서가 이전해버린다면 50여 개 세무서 사무소가 이전하여 남중동 원도심의 쇠퇴는 분명할 것이고 이는 중앙동 원도심 활성화보다 더 큰 난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조세 방문한 독립청사 설치하기를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이와 별도로 세무서 이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또 무엇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익산시장 정원울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곳곳 이렇게 둘러다니면서 어려운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우리 박균대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중동 세무서 이전 건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가슴 아픈 추억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4년 전 이전 계획이 발표됐을 때 우리 박균대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좀 일정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내년 10월 정도면 완전히 이전이 마무리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때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그 이전 후에 사후 방안, 사후 그 대책은 확정을 져놓고 이전이 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힘이 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일단 이전해 놓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활용 방안을 논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활용 방안은
그 국세청에서도 거기에 그 세무교육원, 지금 현재 본원은 제주도에 있죠. 호남 분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는 세종시에 있는 조세연구원을 익산으로 옮겨오겠다 해서 지금 용역을 금년도에 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 달갑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인구 유입 효과나 그 관광객 유동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조세연구원이나 세무교육원은 그렇게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시설을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지금부터라도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세청에서는 저희가 대안을 가져가면은 아마 원칙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한 다 수용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누구 하나 지금 뾰족한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절실한 사람들은 우리 남정동 주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 앞장서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정말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만들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제가 중앙정부하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싸워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누구 하나도 마땅하게 대안을 이제 지금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이제 민초도의 역량으로서는 이제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방에 설 수 있는 것이 좀 한계가 있고 하지만은 좀 무리가 되더라도 정부의 요구를 해서 당초 그 인원 유동인구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박중대 의원님이 처음부터 여기 앞장서였으니까 그 역할까지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 감사합니다. 이 국세청에서 조세박물관 독립 청사를 지금 하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 예산이 5천만 원 예결위 단계까지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품 구입비까지 다 올라오다 보니까 용역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냐 해서 좀 나중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잘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세청 세종공과에 그 전화도 해봤어요. 근데 자체 예산이라도 해서 그 용역을 하겠다. 지금 그런 의지는 강합니다. 거기. 포괄사업비로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연간 그 방문객 수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는 연간 3만 명 정도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코로나 방문 이후에는 비정상이니까 이제 10,000명 안팎인데 3만 명 정도도 뭐 적은 것은 아닌데 저희가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이 확정되기 전에 용역 과정에다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대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그 조세박물관만 기대하기보다는 세무서 지역을 이게 아루는 그 개발 계획을 익산시에도 한 번 정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익산 유수호텔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산 유수호텔은 지난 2012년 2월 신동 137-5번지에 6,612평방미터 부지에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숙박시설, 세미나 식당 등을 갖춘 종합청소년 수련시설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당시 부족한 숙박시설 인프라로 인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 시의 담배 같은 역할을 했으며 숙박뿐만 아니라 청소년 리더십 캠프와 인성 예절 캠프를 비롯한 다양한 수련시설 인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아가서는 자유학기제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에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타 시도들이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성공적인 그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연도별 이용자를 현황을 보면 코로나 시대 이전까지는 매년 3만 명이 유수호텔을 이용하였으며 그중 타 지역 이용자가 절반에 이를 정도로 시설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 올해 이용자가 급감했지만 멀지 않아 코로나 시국이 진정된다면 다시금 유수호텔을 찾는 이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용객이 많지 않은 지금이 장래의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한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벽에 도장이 없는 노출 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어진 유수호텔은 개관한 지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외부 콘크리트 오염이 심각하여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하고 있으며 외부에 마감재로 사용했던 방부목도 부식되어 마감재 추락 우려로 이용자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옥상 누수로 인해 객실 천장 붕괴로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하고 3층 테라스 경우에는 방부목 부식으로 인한 바닥 까짐 현상으로 추락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보수가 매우 시급합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따른 거리두기 생활에 맞춰 객실 형태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유수호텔은 40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6인실 6개와 10인실 17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거리두기 단계와 일상 회복 단계가 수시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6인실과 10인실을 온돌방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에 이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2층 침대로 구조 변경하여 공간을 여유있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유수호텔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대처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딱 3개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유스호스텔인데 사실은 청소년이 갈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유스호스텔조차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건물 진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익산시청은 52년 지났어도 이렇게 저희들이 고쳐 쓰고 있는데 10년 된 건물이 벌써 저렇게 하자가 발생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거, 그것은 참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7년까지는 하자 보수 기간이 있어서 저 시 예산으로 보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18년부터는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부분적으로 기능 보강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특히 그 지붕 누수 같은 근본적인 공사는 그동안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8억 5천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천장 누수를 비롯해서 LED 그 전등 교체하는 이런 기본적인 사업들은 내년에 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그 객실 침대로 바꾸고 객실 도배하고 객실 바꾸는 이런 예산은 별도로 1억 2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제 그 내부 리모델링이 끝나면은 올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다 이렇게 교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유수호텔이 2022년 5월까지더라고요, 위탁 기간이.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 유수호텔은 그 저희들 계약 조건이 위탁비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쭉 보았어요. 근데 공모도 많이 했더라고요. 뭐 한 2019년에는 3억 정도 이렇게 공모 사업을 거기서 공모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더라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맞은데 지금 바닥 그 타일이라든지 벽체, 객실 이런 것이 지금 완전히 다 깨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대강당 앰프가 작동이 안 돼요. 전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 물어봤더니 고장이 나서 중고를 사다 쓰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 이러니까 앞으로 그 2층 침대 같은 것도요, 이 자는데 딱딱 붙어서 자면 좀 위험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시장님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유스호스텔은 본래 그 원광 재단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 땅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 가액에 해당하는 10년간의 무상임대를 해서 그동안에 장기간 그쪽에 그 위탁을 해왔거든요.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한 군데에다만 오래 주냐 이렇게 그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건 정당하게 저희들이 가액 그 기부채납 가액을 다 환산해서 그 당시 10년을 책정했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제품 점시 홍보관 하나로 인도변 조각상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33억 원과 시비 31억 원을 총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5,100평방미터 넓은 부지에 2018년에 개관한 익산 석제품 정시홍보관은 우리시 석제품의 경쟁력 향상과 석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와 휴게 공간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성 이후 연강 방문객 수가 4천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당초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막대한 시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도 여러 번 석제품 정시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볼만한 작품들이나 너무나 부족하고 작품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또는 익산시를 상징하는 작품들이 전무한 상태고 사진 하나 찍을 포토존, 기념품 판매점, 쉴 수 있는 휴게실, 커피숍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거기를 방문하겠습니까? 물론 익산시에서도 석제품 정시홍보관의 활성화를 위해 각국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본의원도 석제품 전시홍보관 활성화 토론회 등에 참여해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석재 조각품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관람객을 유인하는 대안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김수훈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12.7억 원을 포함해 약 12억 원을 투입해서 돌새김, 돌놀이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을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상에서 언급한 것을 포함하여 석제품 전시홍보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사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많이 안타까워 하시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너무나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그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누구 탓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자체도 제가 중앙에 있을 때 예산을 여기에 특별교부세 20억인가 30억을 제가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 뭐 하더라도 이 사업이 되면 익산에 주어가는 석재산업이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판단했는데 제가 지방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거 지금 유치 선정 문제 가지고 그 당시에 좀 많이 우왕좌왕하시더라고요. 유치 선정 문제가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런 사업이 안정되고 정착이 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무슨 사업이든지 그런 그 예열기간, 준비기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인데 지금 만들어진 지 5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활성화가 되냐 안 되냐 하면서 자꾸 이게 지적을 하시는데 물론 지적을 하면은 저희들이 발전에 이제 동기도 되고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래도 궁예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체험장을 12억 5천만 원 들여서 체험장을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체험장을 만든다고 해서 또 바로 활성화 된다고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산에 있는 돌조각품들을 최대한 그쪽으로 모으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또 시민공원을 겸용해서 쓰도록 하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많은 제안을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거기에 그 금년 연초에 석재산업진흥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석재진흥원, 국립석재진흥원이 만들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용역비를 편성해 주셔서 바로 이제 용역을 내년 1월부터 착수를 합니다. 이미 산림청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설립하기 위한 용역을 마무리 해놨습니다. 해놓고 석재진흥원 그 부분은 익산이 용역을 해서 가져오면은 거기다가 포함시켜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발표를 않고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올 연말에, 내년 연말이죠. 내년 연말에 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용역을 잘 해서 석재진흥원이 국가 계획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데 그 위치를 저희들은 이 자리에다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예. 석재진흥원이 되고 저 시민공원 역할이 되고 이런 체험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더 하나 추가할 것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은 관광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바로 옆에 있는 황등산업 거기가 지금 그 돌을 캐는 그 현장
저 장면 자체가 어마어마한 관광 상품이 되고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그 채광 그 장소를 관광지로 이렇게 개방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옆에 황등산업을 지금 관광지로 개방을 하는 예.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패석산 중에서 복구지 활용해서 지금 관광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석재 관련은 3개 사이트를 연결시키면은 석재 산업 관광에 좋은 코스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살릴 수가 없다.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시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예. 예, 동의해요. 예. 어쨌든 지금 현재로 보면 그 접근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지금 보석박물관 이런 거 야경을 만들어 놓고 젊은 층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이제 시장님께서 그 뒤로 미륵사지나 왕궁유적 이렇게 해서 지금 성공은 야행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어떤 여기도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야경이나 이런 것도 좀 해놓으면 이 코로나 시대의 휴식 정원으로 가족들이 많이 좀 방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들어서 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린 것 같이 석제품 전시공간의 전시물이 비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돌문화축제 출품작들을 석제품 전시공간으로 이전하여, 또한 어양동 하나로 도로변에 있는 석제품의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 하나로 이런 상징거리 조성 계획 일환으로 작품당 2,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총 10개의 조각을 2억 2천만 원 들여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설치 초기에는 도시무 조각상이 신선한 발상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12년이 지난 지금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조각상의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도 본의원이 지적이 있은 후에야 대책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로변 조각상들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오히려 부행에 방해만 되는 예문단지로 전략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각상들을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석제품 전시 홍보관을 이전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석제품 전시 홍보관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존경하는 박근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920만 원을 들여서 청소를 한번 싹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 작품 온 그 주인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 석제품은 세월의 손때가 묻어야, 때가 끼어야 그것이 진가가 발휘하는 건데 왜 그것을 닦아내냐고 제가 항의도 많이 받았어요. 장단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봐도 뭐 우리 관리 안 되고 있는 것 같았었는데 청소를 하니까 깨끗해 보이는 것은 좋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저걸 이제 이전하는 것이,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을 한때는 했었는데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겠더라. 첫 번째는 우리 주변 상가나 그 상인들이 저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 문제가 뭐 제일 먼저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걸 이전을 하려면은 저것은 중량물이기 때문에 이전 비용,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저기를 또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또 옮기는 데 대해 토목공사를 해야 되고, 그 비용이 아마 석제품 가격보다 더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은 뭐 옮기는 것이 옳다고는 보는데, 저는 제일 첫 번째 전제 조건, 그 지역 상권들, 주민들 그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화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화를 시작을 해서 동의를 해주면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시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조각들이 그 위치에 있어야 정상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야 할지 하는 것은 서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의 매출이 2인 가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배달 주문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온라인 판매의 급증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전통시장 점포 살 길은 더욱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장보기 도우미 지원, 익산 타이른 카드 발행과 페이백 10%를 확대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 상인들이 그로 인한 경제의 후풍을 일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접견은 시민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이끄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에 꼭 필요한 자동문 설치와 안심콜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전통시장 자동문 설치는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손터치가 없어서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문을 여닫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내로 목포 청우시장의 경우 시장 건물 내 16개 출입문을 모두 자동문으로 바꿨고 그 후 방문객 수 증가와 상인들의 근무 환경이 만족하고 재고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도 우선 시범적으로 북부시장이나 남부시장 등 몇 개 시장을 선정해서 자동문을 설치하고 그 후 시민들과 상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원칙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저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지역도 황등시장하고 남부시장의 생선 상점가 거기 이미 설치가 됐죠. 그것도 우리 의원님이 아마 그 지적을 해서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새로 말씀하시는 것은 북부시장하고 남부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제 남부시장은 우리 그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다 저희 설치를 하면 됩니다. 제가 11분뿐이 안 남았어요 지금 시간이. 예. 그런데 그 참고해서. 북부시장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자부담 10%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먼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또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업소 이용객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이 시급합니다.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는 업소에 부여된 안심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 기록이 등록되고 4주 후에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으로 출입자 동선 파악이 매우 용이합니다. 이와 함께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허위정보 기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령층과 장애인 등 QR코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출입 기록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편리한 시스템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모든 상공인들이 업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해당 부서에 요구한 바가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우리 관내 그 식당, 카페 등 총 8,700개 업소에 대해서는 바로 지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이제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다이로움 가맹점들, 그 11,000개거든요. 그 11,000개 중에서 중복되는 데를 빼고 다 합하면 한 15,000개 업소 정도가 됩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8,700 몇 개를 하신다고 제가 보도자료를 어제 봤어요. 이미 제가 발표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반갑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나머지 지금 다이롬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면 이게 지금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15,000개 정도 제가 이게 숫자를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그 더 신경을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8,000 몇백 개는 이제 곧 시작하겠네요. 월요일부터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는 청년 예비 창업자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5명의 청년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서 롯데 푸드마트 코너에 점포를 열 수 있도록 인테리어 및 설치비로 최대 2천만 원과 월 임대료 5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수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처럼 창업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왜 대형마트에 청년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이용을 우리 시가 권장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출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하나로 대형마트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웃졌듯이 이런 식으로 하나둘 대형마트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대형마트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자금의 여기 유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전통시장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 상인들의 우려가 대단합니다. 또한 우리 시가 중앙시장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몰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이 사업은 이번에 그 영등동 상가에 상권 르네상스 그 100억 원짜리 사업 선정되시는 거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전제 조건이 대형 상권하고 지역 상권하고 상생 프로그램을 내놔라. 그것이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예. 거기에 롯데마트가 자기들이 그럼 이것을 상점 그 식당가 5개를 양보를 하겠다. 주민들한테 주겠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냥 말로만 준 게 아니고 임대보증금 2천만 원 안 받겠다. 월 관리비 100만 원씩 안 받겠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은 리모델링비 2천만 원을 주고 매월 5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간 것이지 우리 지역에 절대 피해를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 좀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본 의원이 과거에 이게 전통시장 살리기 대책위원장 또는 롯데마트 증축 반대 대책위원장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이걸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근데 지역 상인들은 예. 쌍술들 환영합니다. 다 고마워하고 롯데 그 마트하고 이제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것 때문에. 예. 아무튼 이제 뭐 그렇다면 뭐 저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차후에 이제 연기 아닌 것은 조금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마 한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해 전 전주시에서 전주 한옥마을의 경제 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접 효과가 458억 원, 간접 효과가 2,680억, 고용 유발 효과가 3,636명으로 나타나 전주시의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함나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금마에도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있어 전주 못지않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옥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효과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금마 고도 지역에 한옥 및 전통 담장을 건축할 경우 한옥 8천만 원, 담장 2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지원하고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고도 지구에 55채, 이주단지에 14채의 한옥을 신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도지구 내 한옥 55채는 금마 시내 곳곳에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고 이주단지는 겨우 24채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에 14채만 신축된 상태로 단지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만 역할을 하고 있을 뿐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매력은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비를 포함하여 70여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한옥마을이 단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 공간으로만 사용되지 않고 전주 한옥마을 못지않은 관광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0여 채 이상의 한옥이 집단화 될 수 있도록 기준호 이주단지를 확대하거나 또는 고도지구 내 한옥 직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고도 육선 보조 육성 계획을 변경하여 한옥을 집단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역사문화재과에서는 적지 않은 재원이 수반된다며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현재 건립하고 있는 세계유산 탐방센터가 완공되어 미륵사지와 왕궁 유적을 연계하는 관광벨트가 완성되었을 때 그 중심축 역할을 담당할 금마의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한옥마을이 조성된다면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서 우리 관광산업이 재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의 명분과 실력은 충분하다고 확신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한때는 우리 존경하는 박준대 의원님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집단화시켜서 단지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해보니까 그것이 주민들의 눈높이가 안 맞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주단지 34세대인데 그중에 14세대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0세대가 왜 안 들어온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옥 체험단지를 지금 그 금마 입구 그 사거리 거기에 지금 그 계획을 해놨는데 그 위치도 좀 바꿔야 되겠다.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좀 조용한 곳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익산고등학교 뒤에 그 야산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해서 체험단지를 바꾸려고 그래. 그 고도 그 육성 기본 계획을 내년도에 이제 다시 용역을 하니까 많이 지어져 있어요. 그쪽으로 옮겨서 그 저희들이 다시 그쪽은 이미 많이 있어요 주변에 한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 이주 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국비 지원이 추가가 안 돼요. 그 지금 한 채 1억씩 주지 않습니까? 근데 1억 원을 줄 수가 없어서 이주 단지는 12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이 좀 조심스럽고, 다만 이제 내년에는 1억 원이 좀 효과가 없다 해서 1억 5천으로 좀 올리는 그런 방안을 우리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이거 합의가 다 됐습니다. 1억 5천으로 이렇게 올리면은 많은 한옥이 지어질 것 같은데, 단지로 하는 거에 대한 그런 한계점이 있더라. 그렇지만은 그래도 직접적인 효과는 그게 좋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한옥이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는 어떤 법적 반계를 좀 밟아서 되도록이면 집중화시켜야 그게 관광 시너지가 생깁니다. 지금은 그냥 주민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방법을 좀 한번 연구 한번 해주시죠, 이제 시장님. 도시 전체 이미지, 고도 이미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군데 있는 것보다 도시 전체가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 저는 결과적으로 그걸 보니까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집단화시키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지금 있다. 빨간 점이 그런 부분이 지금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 예. 시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익산고등학교 뒤쪽에 지금 많이 예. 분포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런 쪽을 좀 예, 확대해서 예. 좀 4분의 1을 확대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그런 것이 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금마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고 다들 방문하신 분들이 좋은 그럽니다. 평가예요. 좋은 예.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조금 한옥이 좀 집중화되어 있을 때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제 제 좁은 소견입니다. 이제 또 예. 시장님이나 그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다른 사람도 또 저기가 있으니까.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익산세무서 이전 전통시장과 수상공인 활성화, 익산세무서 정비, 익산유수호텔 정비, 금마 한옥마을 조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시장님과 질의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논의된 여러 사안들이 우리 시민들의 행복 증진과 시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우리 익산시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